네, 고이순 올인반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래탐구학원 수학영역 대표 강사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목동 미래탐구에서 고3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그리고 논술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컨텐츠 회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수학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그 고2 지금 1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만족을 하시나요? 네. 굉장히 만족을 하신다면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놀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이 저는 고2 수능 올인반을 거의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고2 수능 올인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강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즉 제가 고인데 내신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따라서 이 어머님들 이제 미래 고3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으시잖아요. 기대보다는. 그래서 이 걱정과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2 수능 올인반일까요? 우리 고3 입시라고 한다면 가장 인지도 높은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아니죠. 한 단어인데 두 글자죠. 뭐입니까? 바로 수능이죠. 네, 이 수능을 빼놓고는 입시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수시의 문은 넓은데 정시의 문은 좁으니까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 한다. 이거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고1, 2 때는 흔히 하는 생각이시죠. 근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수시가 뭐 더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수시는 정말 아무나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경쟁률과 정시 경쟁률 보신 적 있나요? 수시 경쟁률이 배로 높습니다. 막 몇십 대 일, 심지어 몇백 대 일까지 가는 것도 봤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몇백 대 일 되죠. 하지만 정시는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웬만한 학생들이 뭐 엄청 잘하는 학생은 또 빠지겠고 못하는 학생은 또 운 좋게 붙어서 빠지겠고 이러면 그 남은 학생들끼리 정시를 경쟁하는 거잖아요. 또한 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 공부 잘 안 합니다. 네. 안 하다 보니까 이 정시에서는 허수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수능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정시는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시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나보다 못하는 학생인데 대학은 더 높게 갔네? 아니면 막 수학이 3등급인데 뭐 연구대를 가?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정시라는 건, 수능이라는 거는 내가 공부한 만큼, 내 실력만큼 가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정시입니다. 그러면 수시를 해야 될까요? 정시를 해야 될까요? 다 해야죠. 네, 다 해야죠. 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를 다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수능 공부한다고 해서 내신 다 포기한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능 올인반이라고 해서 아예 내신 버리겠다. 이거 아닙니다. 네. 이 내신은 챙겨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신, 재수생이나 아니면 고3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일단 고2 학생들은 고3이나 N수생들, 재수생들에 비해서 개념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모든 공부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난 수능만 공부할 거다, 내신 안 할 거다,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즉, 수능을 챙기지만 수능을 공부하면서 내신도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이 더 다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고2 모의고사 있죠. 이제 9월에도 볼 거고요. 뭐 6월에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수능 11월 가까이에서도 고2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2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매우 떨어져요. 그 이유는 고3 때 보는 모의고사, 특히 수능이라는 거는요. 수원과 수투 선택 과목해서 거의 공평하게 30문제를 내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고2 모의고사는 어떻죠? 수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2학기 때 되면 수투가 나오긴 하지만 수투의 비중보다 수원이 월등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으로만 30문제를 쥐어 짜내게 됩니다. 즉 수능과 고2 모의고사는 유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차라리 고2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내신을 어디다 써먹냐? 나 내신 포기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내신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제 반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정된 인원보다는 좀 더 넓은 풀의 학생들의 끼리 경쟁을 하여 그때 나오는 성적이 조금 더 유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즉 내신 점수가 나온 걸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피드백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저는 수능 올인반이지만 어느 정도의 내신을 챙길 거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수업 방식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제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신뢰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배부 자료에도 써놨어요. 요즘 수능 시장이라는 게 컨텐츠 중심의 시장입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문제를 풀려서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다른 학원 막 공격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은 진짜 아무나 다 광고를 할 때 자체 제작 컨텐츠 막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이게 진짜 함정인 게 제가 이제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과 학원들에다가 문제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굉장히 잘하는데 학생들에게 풀려서 유의미한 아주 좋은 문제들 있죠. 최소 가격이 거의 50만 원입니다. 한 문제당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가격 문제들을 갖다가 개인 강사가 뭐 생산해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학생 수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유명 강사들만이 자체 제작 콘텐츠라고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수많은 학원들과 수많은 이제 분들이 자체 제작 콘텐츠라고 올려놓는 것,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어쨌든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생님들과 학원들의 문항을 공급하고 있고요.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이 끝나면 전부 다 모여갖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는 컨텐츠들은 믿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일시는요. 일요일 18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일시는 매주 수요일 18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교재는 네이밍이 나는 수능 연습생이다. 더 비기닝 편이라고 돼 있는데요. 좀 오그라들잖아요. 제목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혼나기도 하고 또 이제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막 연습해가면서 이 과정이 연습생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만든 교재고요. 그래서 저렇게 본 교재로 수원수투 개념과 이제 응용 문제풀이를 당연히 하겠고요. 저는 수능적 개념을 가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신과 수능이 완전히 다를까요? 절대 다르지가 않아요. 즉 수능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신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신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닙니다. 왜? 둘 다 똑같은 범위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똑같은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즉 문제의 유형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내신에는 나오는데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개념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다 뭉쳐서 이제 수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 강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출 문제의 중요성 모르시는 분 없을 거잖아요. 네, 이 이제 강사들이 이제 좋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강사들도 있죠. 그 강사들이 자신의 문제만 이렇게 문제를 딱 나눠주면 학생들은 그 문제만 되게 보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건 기출 문제예요. 네, 기출 문제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학생들이 고2 때 모든 기출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킬러와 준킬러 문제를 풀기에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쭉 올라가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워크북에는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매주 테스트를 시행을 해서요. 이것들은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될 거고요. 본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나 이렇게 피드백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죠. 네,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대부분의 학원들이 요즘은 클리닉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클리닉이 학생들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조교들이 여기 앞에 서 있으면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이제 아이 성향 학생들은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들겠죠. 두 번째, 일단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 모르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한다면 이제 조교선생님들이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교쌤들도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엔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문제를 질문을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못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개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잘하는 학생이 어떤 문제를 질문했을 땐 전부 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포인트만 잡아주고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조교들이 알 수가 없겠죠. 제일 잘 아는 건 이제 저니까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어떤 학생이 못하고 어떤 학생이 잘하고 어떤 학생이 어디에서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모든 케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교도 있겠지만 조교는 제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일단 학생들의 클리닉에서 저와 직접 대면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맨날 이제 앞에서 강의만 하던 선생님이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게 되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고민도 털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너무 약한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뭐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몰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영상은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이 복습 영상은 결석생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학생들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했어도 한 번 더 영상을 보아서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거고요. 또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추가 영상 역시 찍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의 멘탈 관리도 이제 하고요. 고민 상담도 제가 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멘토링에 있어서는 저만큼 이제 강점이 있는 강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수능을 갖다가 진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요즘 뭐 볼 시간이 전혀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거의 한 10번 봤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공대, 그리고 자연과학대 수학과, 아까 제가 이제 나온 학교는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잖아요. 즉 사범대, 자연과학대, 공대, 그리고 이중전공으로 어문학과. 네, 굉장히 많은 과를 거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직까지 꿈이 없다. 어떤 과가 좋은지 모르겠다. 어떤 과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질문하면 저만큼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강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시를 공부를 하던 정시와 수시를 다 챙기던 이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저 역시 여기 신목고등학교를 저는 졸업했는데 신목고등학교에서 저는 정시 파이터였어요. 내신 점수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시로 대학을 갔고 정시 파이터였지만 저는 수시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네, 물론 육론수를 썼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수시 정시를 모두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챙기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수시 정시 모두 챙기던가 정시로든지 무조건 고의 수능 오리만의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